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반등 2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시장이 당분간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며 관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호가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선도적 지표로 평가받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3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전주 대비 0.03% 올랐습니다. 반면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상승 전환 2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일정 지역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기준 시점인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한 상대값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 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다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3월 잠정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 등이 몰린 동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서남권, 서북권 등도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3월 실거래가 최종 지수는 다음 달 15일 발표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호가 기반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이지만 실거래가 지수는 다시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따라서 금융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요 기반 역시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의 특징이 소폭 오른 다음에 또 다시 하락하는 이런 미니 사이클이 당분간 일반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속에서도 약세를 보였던 금천, 관악, 구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3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랐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을 이끌었던 노원, 도봉, 강북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관구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금천과 관악, 구로는 각각 전주 대비 0.01%, 0.01%, 0.02%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천과 관악은 19주, 구로구는 22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바뀐 것입니다. 이 지역 내 아파트 전세 가격의 경우 서울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금강구 지역이 포함된 서울 서남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내 가장 뚜렷한 전세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서부권의 0.14%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봄 들어서 인근 구축 재건축 기대 단지에 대한 매수 문의가 다소 증가했다면서 일대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을 묻는 경우도 소폭 증가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1, 2인 가구 증가와 나날이 치솟는 분양가로 인해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단지의 인프라를 누리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선 소형 평형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성이 높아져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6만 1,171건 매매됐는데 이는 직전 연도 3만 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강남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강남구 도곡동 도곡 3호를 재건축한 레미안 레벤투스는 중소형 평형 위주로 일반 분양할 예정이며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는 59제곱미터 37가구를 분양합니다. 공덕 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는 1,001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324가구가 오는 6월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내 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DL-ENC의 그란츠리버 파크는 36제곱미터 12가구, 44제곱미터 8가구, 59제곱미터 189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송정은의 뉴스픽,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 주목할 만한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픽 주제는 한남 뉴타운입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의 난개발과 낙후 지역이 많은 한남 뉴타운 일대의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모든 뉴타운 사업 중에서도 남산 자락을 뒤편에 두고 한강을 앞에 둔 이른바 배산 임수 입지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총 5개의 구역 중 1개의 구역이 해제돼서 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업구역이 해제된 1구역을 제외한 2구역부터 5구역 중 2, 3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요. 4, 5구역은 이제 곧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재개발 이후 가구 수를 보면은 한남 2구역이 1,537가구, 3구역이 5,105가구, 4구역이 2,331가구, 5구역이 2,592가구, 다 합치면 총 11,565가구, 대단위 지구 개발입니다. 상당히 많죠. 가장 속도가 빠른 3구역은 현재 2주가 진행 중입니다. 2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이제 마쳤고 분양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3구역은 현대건설이, 2구역은 대우건설이 각각 시공사로 선정됐는데요. 이 두 회사 모두 각각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죠. DH 그리고 푸르지오 서밋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4구역의 경우 일반 분양 비율이 높아서 이 사업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4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일군 건설사 중에서도 작년에 이제 도시정비 사업에서 가장 큰 이제 성과를 거뒀던 회사가 이제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거든요. 이 두 회사가 일단 거의 참여가 확실시 되고 있고 이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비 사업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시공능력평가 1위의 삼성물산이 아예 공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이제 주민들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5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강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5개 정도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남 뉴타운은 미래 가치와 주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완료 시 3.3제곱미터당, 즉 평당 약 1억 원 정도 시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세 차익과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고려하면 예상 수익이 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등에 따르면은 10억 원대 소형 빌라 매물에 대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해요. 인근 주택과 빌딩 시세가 지금 20년 전 뉴타운 지정 당시와는 사실 비교도 안 되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물 가격대가 최소 10억 원 후반에서 40억 원대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방 하나 혹은 2개 정도 대지 지분 10평 이하의 소형 연립이나 빌라 가격이 10억 원 초반대 형성돼 있습니다. 인근 시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대 40억 원대까지 크게 치솟아 있다 보니까 이 높은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지역 내 그래도 비교적 저가 매물에 관심을 갖는 거겠죠. 또 이 10억 원대 빌라를 제외하고 구역 내 노후 도로를 포함한 부지에 대한 투자 문의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도로를 포함한 부지들은 비섬유지가 대부분인데 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추후 매입 가격이 약 2배가량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대지의 3분의 1가량만이 보상 대상이 되는데요. 아파트 부지에 포함이 돼서 대지로 변경이 되면은 개발 이익 등을 포함한 이 대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시세와 추가 분담금 부담은 큰 편입니다. 때문에 역시 적은 평수에 대한 투자 문의가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한강변이라는 입지 때문에 다소 좀 높게 평가가 되는 거겠죠.
4구역의 경우 최근 한 6.9m 정도, 이게 평수로는 약 2.1평 정도 되는데요. 이 도로 부지가 매매가 2억 원에 나온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이 차익 실현을 위한 조합원 매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중에서 앞서 언급한 10억 원대 소형 주택 등이 이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 내 상권 살펴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상권의 경우 최근 아무래도 한남동에 좀 부촌의 이미지가 있죠. 플러스 이태원이 가깝다 보니까 이 젊음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쇼핑과 문화의 성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죠. 이런 인스타 감성,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SNS에 올리기 좋은 노포들에 대한 인기도 높다고 합니다. 아직 그 시점을 알 수는 없겠지만 향후 금리 인하가 이제 좀 확정이 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량이 좀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상권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송정은의 뉴스픽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 알아보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송정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오랜만에 서울에 공급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인천 계양과 전북 익산의 일군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 역시 함께 분양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공급되는 개봉 루브르입니다. 이 루브르는 중소건설사인 성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데요. 성호건설은 성호그룹 계열사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강점을 가진 건설사입니다. 개봉 루브르는 총 295가구 중 114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 규모고요. 기존 개봉동 길훈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 37제곱미터 2가구, 42제곱미터 A 33가구, 42제곱미터 B 64가구, 42제곱미터 C 15가구입니다. 구로구 개봉동 312-38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1호선 개봉역과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단지 예정지와 해당 역 간의 거리를 비교해 보니까 개봉역까지는 약 2.5km, 광명 사거리역까지는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는 다소 있지만 교육 환경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잘 조성돼 있습니다. 계명초와 계웅초, 계웅중 등은 단지 반경 300m 내에 있고요. 경인고등학교와 덕일전자공업고 등은 1k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있고 고척 스카이돔이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뒤편에는 계웅산이 있습니다. 이 산자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다 보니까 상당히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42제곱미터 A 기준으로 약 5억 원에서 5억 4천만 원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분양가 시대임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이 흔하지는 않겠죠. 또 소형 평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 수요자라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아파트로 보입니다. 비규제 지역 아파트로 거주 의무 기간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이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이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이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분을 대상자로 공급하고 있고요.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4월 1일입니다. 저희가 마침 이 앞선 부동산 헤드라인 시간에 소형 평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내에 공급되는 소형 평수 위주의 단지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지는 어딘가요? 네, 이어서 인천 계양구에 공급되는 1,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소개해드립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가 4월 말부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2단지가 먼저 분양을 진행하는데요.
이 단지는 총 1,089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전 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1,089가구 모두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입니다. A타입부터 F타입까지 총 6개의 형태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10개 동 규모고요. 이 계양구는 대표적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GTX D2 노선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봉오대로를 통해 청라국제도시와 부평구, 미추홀구 등 인천 시내 이동이 또 편리하고요. 서인천 IC와 부평 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도 용이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효성 서초와 북인천여중, 효성중, 효성고 등의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과 학원과도 가깝습니다. 홈플러스와 CGV,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계양구청 등 편의시설도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이 GTX 교통망 확충에 따른 향후 주거가치 상승과 대형 공원 조성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도 기대할 수 있어서 수도권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일정은 4월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5월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마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9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1월입니다. 교통호재를 품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관련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단지는 어딘가요? 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익산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279번지 1원에 들어서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입니다. 익산시에서도 이 주거 환경이 뛰어난 영등 생활권에 위치하는 아파트고요. 총 511가구 분양인데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용 면적별로는 84제곱미터 313가구와 익산 내에서 희소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104제곱미터 158세대, 123제곱미터 40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아이파크만의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남향 위주로 배치됐고 넓은 동간 거리를 갖췄습니다. 지상 주차를 최소화해서 안전한 보행로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청약 일정은 4월 3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5월 2일 1순위, 5월 3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0일입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4년 4월 18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청약 통장 예치 금액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00만 원,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이 비투기 과열지구이자 비청약 과열지역으로 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적용도 받지 않고요.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네, 청약 캘린더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연속 한 달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2주 전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보합 혹은 하락으로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세 가격 강세 역시 여전합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주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오르면서 49주 연속 약 1년 가까이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은 65곳에서 62곳으로 줄었습니다. 이 하락 지역도 101곳에서 98곳으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2%로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주에 이어 이번 주도 0.00%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3%와 같은 상승폭을 이번 주에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8개 도는 지난주와 같은 마이너스 0.02%, 세종은 마이너스 0.23%로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관망세는 지속되는 중입니다.
한 달가량 이어지는 매매가 상승세에 서울 내 선호 지역과 단지에서 이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 문의는 꾸준하고요. 간헐적 거래도 발생하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습니다. 이 동북권의 노도광 지역과 중랑구는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성동과 서북권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강북구는 미아와 번동 위주로 0.03%, 노원구는 월계, 중계동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0.01% 전주 대비 각각 하락했습니다. 반면 성동구는 금호와 행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13%, 마포구는 염리, 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0.10%, 용산구는 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0.07% 상승했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4%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서초, 잠원, 반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0.07%,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0.05%, 송파구는 잠실과 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0.05%, 영등포구는 여의도와 당산동 위주로 0.04%, 동작구는 흑석, 상도동 준신축 위주로 0.04% 올랐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으로 경기가 하락해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0%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평구는 청천, 삼산동 위주로 0.02%, 동구는 도시개발사업 기대감 영향으로 0.01%, 연수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01% 올랐습니다.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3% 떨어졌습니다. 오산시는 급매 소진에 따라 부산과 청호동 위주로 0.09%, 수원 영통구는 원천, 망포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0.08% 상승했습니다. 반면 광주시는 공급 물량 영향을 받는 초월읍과 송정동 위주로 0.16%, 고양 일산 서구는 주엽과 일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13%, 성남 수종구는 신흥과 청곡동 위주로 0.12% 전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전체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는데요. 이 중 부산은 0.06%, 대전은 0.04% 전주보다 하락했습니다. 신규 물량 입주 영향이 있는 세종은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세종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은 마이너스 0.23%인데요. 이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0.19%보다 커진 수치입니다. 8개 도 중에서는 전북과 경북, 강원이 지난주보다 각각 0.03%, 0.02%, 0.01%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전세가격 동향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강세는 약 1년가량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에 0.03%보다 다소 감소한 0.02%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49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7% 올랐습니다. 인천은 0.09%, 경기는 0.06% 오르면서 이 수도권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7% 올랐습니다. 서울은 학군과 입지가 우수하고 정주 여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등 이른바 선호 지역을 위주로 전세가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들의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10%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금호동 4가, 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0.17%, 은평구는 녹번과 불광동 소형 규모 위주로 0.15%, 노원구는 상계와 월계동 위주로 0.13%, 용산구는 보광, 도원동 위주로 0.12%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5% 상승했습니다. 금천구는 독산과 시흥동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0.10%, 동작구는 노량진과 사당동 학군 및 입지가 우수한 단지 위주로 0.10%,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0.08%, 강서구는 공항, 가양동 위주로 0.08% 전세 가격이 전주보다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0.16% 전주 대비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는 0.09%로 다소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은 0.06%입니다.
광주와 안성은 지난주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지만 성남과 안산, 수원, 광명 등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송정동과 초월읍 위주로 마이너스 0.12%, 안성시는 당황동과 공도읍 주요 단지 위주로 0.10% 전세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반면 성남 중원구는 은행과 금광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8%, 수원 영통구는 원천, 메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8%, 광명시는 하안과 광명동 위주로 0.24%, 안산 단원구는 정주회권이 양호한 초지와 선부동 위주로 0.18% 전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수도권과 달리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진 가운데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2%, 세종은 마이너스 0.24%, 8개 도는 0.02% 전세 가격이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 모두 지난주보다 전세 가격이 0.02% 하락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북구와 남구, 달성군이, 대전은 중구와 대덕구의 전세가 하락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놓고 이 부동산 시장이 바닥 다지기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금천, 관악, 구로, 이른바 이 금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으로 돌아섰고 주요 입지 매물이나 강남, 한강변 재건축 단지 매물도 최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통계와 달리 아직 민간기관 통계에서는 서울조차도 매매가가 하락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가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부동산 시장의 선도적 지표로 평가받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주택시장의 수요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